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아침 7시 30분입니다. 27분이에요. 네, 오늘은 뉴스부터 시작을 하고 차트 보고 시작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93,000불대 이제 저희들 갖고 있었던 최종 목표 가격에 지금 도달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상승의 모습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눌림목을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봐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국가의 역할이 커졌다지만 민간을 대체하면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재명의 국가주도 성장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문수의 홍준표도 한덕수의 단일화 열어도 딕텐트 퇴전화. 얘네들은 참 용어 쌍박입니다. 그죠? 네. 여러 가지 의미로 화이팅. 이 한국 경기할 돌발 변수, 미국 방위기 변칙 공세, 트럼프 깜짝 등상, 방위비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되나요? 글쎄 합의는 잘 했으면 좋겠고 아마 오늘 이제 들어가죠. 오늘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은퇴후 걱정 때문에 돈 못 쓴다. 기대 수명 늘짝 지갑을 닫았다. 그죠? 은퇴 후에 걱정 많이 됩니다. 저도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데 세상 생각만큼 돈 버는 게 생각만큼 어렵네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실랍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주식시장, 코인시장을 들어왔는데 옆에 보니까 마코두님께서 60억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또 현타도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나는 뭐 골랑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고 좋아하고 있는데 옆에 누구는 막 몇십억을 벌고 뭐 그냥 퍼즐을 차고 있으니까 부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분도 몇 년 동안 방송하시면서 그렇게 또 한번 벌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맨날 잃는 것만 보면서 우리가 또 봤잖아요. 뭐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내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리셔도 좋겠지만 그것은 이제 뭐랄까 이제 들어오는 돈이라고 할까요? 유입이 끊임없이 형성이 될 때는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운 좋아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여유롭지 않을 거예요. 그죠? 월에 한 3, 400 정도면은 꽤 잘 버는 수익이거든요. 꽤 잘 버는, 나쁘지 않은 평균이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 무슨 비용 내고 나면은 정말 빠듯한 삶을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되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무브먼트를 다 맞추겠다라는 생각. 근데 맞출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틀릴 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정답률 자체가 예상을 60, 70%를 맞춘다고 했었을 때도 실제로 예상은 30% 이하로만 끌고 가시고 나머지는 다 대응으로 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전망 같을 때는 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1,000만 원은 만들어라. 어리신 분들 사정이 엉그러우셔서 최소한 1,000만 원을 만들어야 그래도 매매를 했거나 투자를 했었을 때 수익금이 그래도 조금은 이제 재미가 생기실 거고요. 보통은 3천에서 5천 정도는 되셔야 수익금으로 이제 좀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네.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월세 정도는 벌 수 있구나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한쌤 방송을 보면서 장기 투자를 끌고 가시고 또 전략적인 그런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게 돈이 천천히 불어나게 될 겁니다. 뭐 저의 얘기실을 드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여러분들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돈을 계속 굴려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년 30%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면서 계속 꾸준히 성장시켜 나갈 목표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그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제 올해 이제 1억을 찍고 싶었었죠. 근데 1억은 못 찍었습니다. 1억은 못 찍었고 약한 그 절반 정도까지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초창기 잡았던 목표치보다는 꽤나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 중간적으로 살짝 손해가 볼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상승될 때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꾹꾹 쭉 천천히 이렇게 계속 불려나가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럴 때는 무지성 펌핑조에 대해서 무지성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먹고 나오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절작이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절작 매매로서는 원칙, 단타는 단타의 원칙을 꼭 지키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생기실 거고, 저희 방송을 보는 몇 분 안 되시지만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 중에서 7, 80%는 꾸준한 수익을 얻어 가시고 계신단 말이죠. 100%는 못 챙겨요. 그렇지만 그런 선동적인 방송을 보게 되면 7, 80%, 많게는 90% 이상이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출생아수 2만 명대 회복 10일 만에 반등이라고 하네요. 그죠? 골든타임, 저출산 극복 골든타임은 아니고 이미 지나갔죠. 지금은 0.82명으로도 좋아해야 되나요? 그래도 한 1.2명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방송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농업 쪽에 이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노동력이 힘이 돼야 출산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여성분들은 이미 이제 좀 절여졌죠. 한국의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과 남자들 20대 분들이 너무 편하게 사셔가지고 조금만 힘들면 뭐 헬조신이니 뭐니 이러면서 뭐 조소기업이 이러면서 일도 안 하고,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비중이 너무 많죠. 그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험한 일 다 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부모님들처럼 살기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은 참 열심히 사셨는데 정말 가난하게 살았었거든요. 저희들도. 저희 아버지,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저희 아버지 월급이 18만 원이었나? 참 그래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꽁치구이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사셔서 지금은 그래도 제가 용돈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연금과 본인들 용돈을 다 벌어 쓰시는 정도 수준이 되시니까 참 뿌듯하고 감사하죠. 아무튼 그런 얘기는 변론으로 하고, 그래서 외국인 뭐라고 국제 결혼이라던가 그런 외국인의 이민 정책,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육들을 확실히, 그리고 내 법 제정들도 확실하게 해서 우리나라가 좀 이민국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받고 그것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해야겠죠.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가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 4일째 정년 연장, 노총은 진짜 재수가 없고 얘네들은, 그죠? 교통패스, 서울 인천 따로 금융약자 예면, 자격증 침해, 은행 전법 폐쇄 딜레마. 참 이게 또 딜레마죠, 그죠? 은행은 유지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폐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저는 이 은행의 통합 시스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가실 수 있게 연결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세금 내는 것 정도는 낼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연계를 좀 해서 그러면 또 마을에 동사무소는 다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저희들도 뭐만 해도 부모님들은 이제 인터넷 뱅킹은 또 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무서워서 다 직접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되지 않을까? 공공적인 대책들 다 없고 자기들끼리 권력 싸움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카카오뱅크, K뱅크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겠네요. 금리 인하 앞두고 채권 발행을 줄이다. 이제 왜냐면 인하되면 좀 자기들이 부담이 적으니까, 인하된 상태에서 팔면 채권이 좀 부담이 덜 되니까, 그렇죠. 모스크 얘기한 테슬라 실적 좋고 잠재웠다. 테슬라는 아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뭐라고 할까요? 애플이나 엔비디아보다 이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은 거죠. 한번 물러난 트럼프의 비트코인 환호. 자, 관세 정책 완화. 우리 얼마 전이었었죠. 우리가 4월 중순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매수 타점으로서 8만 부 추가, 이제 첫 번째 타점은 맞았는데 두 번째 타점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속상하고, 왜냐면 잡아드려야 저도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매매 원칙 때문에 불안 요소들 좀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바람에 놓쳐버렸는데, 그래도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으니까 그걸로 수익을 즐기시면 될 것 같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상황이 그때 끝난 거예요. 그죠? 최악의 상황이 끝났고 트럼프는 어차피 합의를 위해서 좀 이미 다 던져 놓은 거거든요. 애초에 막 그렇게 많은 몇백 퍼센트, 몇십 퍼센트, 50% 이런 관세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의 전략은 이제 채권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자. 채권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다.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현재가 최악인 것이지 앞으로는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비트코인도 꽤나 반등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다 차트를 보면서 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배불리 끝하나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자, 이런 것도 넘어가죠. 하이브리드 열풍 그렇죠. 제가 이제 차를 산지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당시 금액으로 약 4,700만 원 정도, 800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비쌌죠. 당시. 지금은 그보다 더 비쌀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은 거의 6천만 원 육박할 텐데, 왜냐면 이제 그 엔진도 더 많이 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 굉장히 생각입니다만,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안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문제 생길 거예요. 그거 나중에. 문제 자주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는 게 이것저것 많이 달리면 결국 탈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하이브리드 지금은 와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제일 편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그런 뭐라고 할까 쓰면 맞게 잘 사시면 될 것 같고 한국 공장은 빠져나가면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좀 팔려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현대자동차도 이제 미국 공장들이 성립이 되면 이 부분들도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통제, 부메랑, 산업용, 전기료 저쩌고. 네. 쭉쭉 넘어가도록 하죠. 네이버에 아마 설탕값 급락, 좋네요. 네. 근데 물가가 떨어지는데 밥값은 소비가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참 안타까운 현실. 반포 뭐 한 평에 3.5억인가요? 네, 장난 아니네요. 그죠? 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중국의 유화제 상대 관세 낮아질 것이다. 지금만큼은 아니겠지만 고국자 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중국이 독재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버티는 힘이 좀 더 강하겠죠. 인민들을 억압해 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유는 참 이유는 뭔가 좀 그래요. 이유는 별로 그냥 그래. 비트코인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추세선 이 하락에 대한 추세선 넘어갈 때 4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변화가 좀 생길 거고 그때는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4월에 대한 상승을 보면서 우리는 10월에 대한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자, 일단은 지금은 이 추세선, 이 역추세선의 상단이죠. 과거에 이제 지지를 받고 저들 받았던 상단이 좀 도달했기 때문에 위로는 일단 지금은 조금은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에 대한 신호를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96,000불 정도까지는 여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해서 이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나올 텐데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또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는 다 받았어요. 근데 여기가 안 잡혀졌어요. 왜냐면 82,000불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게 82,000불 자리에 해당되는 라인이었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어서 보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체결되지 않았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워낙 움직이는 시장이 됐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결과가 됐죠. 실제로 상승에 대한 23.6, 왜냐면 38.2를 봤거든요. 그래서 23.6에서 반등이 나와버렸고 여기에서의 38.2가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요건에서 그렇죠. 1, 2, 3, 4, 5의 형태를 띄게 돼버렸던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행보성 조정이 증정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움직임이 이제 어쩌면 임펄스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굉장히 자동도 씩씩하고 부드럽고 예쁩니다. 그래서
임펄스다 아니다는 그 두 개를 얘기를 하고, 일단 지금 여기서도 일단 고점에 대한 이제 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니, 여기도 작은 흐름상 이제 이런 부분들도 눌림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또 23.6. 38.1을 잘 주지 않고 23.6에서 지금 계속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올려보면 이제 38.2가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한 번 정도는 더 작게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흐름이 흥정하고 나서 이 구간이 이제 메인 승부처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들 버티면서 이제 뭐 많이 봐서 88,000번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한 번 더 상승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신고점 갱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셨던 분들은 약 9만 불대에서 또 한 번 더 전략을 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는 일단 조금 이제 지켜보고 요건 또 놔주자고요. 요건 놔주고 요 상태가 될 것이고, 보통은 5월은 약간의 조정세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취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좀 추가적인 풀매수라고 할까요? 이런 정도 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취향을 드렸고 이 상승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아쉬운 만큼 좀 커버를 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해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알트코인도 시향을 좀 덜어 해드렸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수익이 좀 났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조금 요 부분은 뭐 아주 좀 선수분들 가볍게 즐기시더라도 너무 길게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가볍게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차트 밑으로 와봤어요. 뒷북 코인이죠. 뒷북 지원자 마지막 올랐고, 트럼프 코인도 반등을 하고 있네요. 참 이게 이 밈코인인데 밈코인 이렇게 움직인다. 사실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전극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코인이라는 게 가치가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밈이잖아요. 말 그대로 밈코인. 그렇죠. 그래서 가치를 보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보면 되고, 이더리움도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 시장을 좀 내드렸었는데, 그래요. 제가 좀 여기서 살짝 좀 엇박자를 타가지고 여러분들께 털고 다시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줘야죠. 그냥 가버리면. 그 대신에 저희들은 이제 페페 같은 경우, 그쵸? 여기서 매수의 시향을 드렸었고 실제 이만큼 올랐고, 페페가 20% 넘게 올랐고요. 아이콘도 10% 넘게 올랐죠. 아이콘 여기서 추천드렸었죠. 그쵸? 이쯤일 겁니다. 아마 130점. 여긴가? 뭐 모르겠다. 정확하게 이쯤일 겁니다. 130원 정도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들고 얘를 홀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홀딩하지 마시고 나는 판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기회를 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지성 홀딩보다는 조금 덜어내시고 잔량으로 들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 그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풀베팅해서 우리 호두님처럼 60억을 딱 가져간다. 이거는 정말 수천 번의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중간에 하나가 터져서 대박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로또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수이도 그렇고, 그쵸? 네.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움직여지고 있네요. 무브먼트 이런 것들도 살짝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무브먼트 이런 것들도 손질을 좀 짧게 잡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볍게 놀아보시는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증시로 넘어가죠. 환율입니다. 환율이 살짝 이제 자리를 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1420원 정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고, 엔화는 여전히 9.64 정도 좀 강력한 형태를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는 62달러, 그죠? 많이 싸져 있네요. 유가는 그래도 좀 진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가 파동이라고 난리 쳤었는데, 그치? 요 정도 가격이면 이제 앞으로 한 많이 빠지면 한 45 정도에서 64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크겠죠. 빅스 차트, 미국에 대한 지수에 대한 공포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뭐 진정될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는 또 다들 다치다가
또 다시 또 공포지수가 또 상승하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었겠죠. S&P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서 최근에 디커플링 현상이 좀 생겼었거든요. 그 디커플링 현상이 생기면서 오히려 미증시는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버티는 형태를 띄었다가 이 상승 때 같이 비트코인 같이 한번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일단 언급드렸던 대로 5,400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부분이죠. S&P가. 그죠? 5,400.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폭락보다는 5,400이 머무를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조금 순간적으로 과매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증시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무르면서 아마 올라가게 된다면 5,600포인트 정도까지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나요? 네, 엔비디아 100 밑에서는 천천히 모아가 보셔도 좋고, 한 80 정도까지는 열어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천천히 접근하시면 됩니다. 너무 쫄지도 말고 너무 그렇지도 말고. 금값은 이제 전정부지로 솟아 있는 그런 상태네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주식 정보들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툭툭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SK텔레콤 어떻게 됐을라나? 이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아마 조정이 좀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엄청나게 빠지지는 않았네. 그렇죠. 그래서 유플러스가 또 반등을 좀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출전하면서 좀 힘이 좀 나아졌나요? 아주 옛날에 제가 이제 이 구간 20년대 잘 모르겠으면 현대차나 사세요라고 했었거든요. 12만 원 밑에서. 근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서 그때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면서 좀 나가셨었어요. 근데 현대차 괜찮은데 싶었는데 이렇게 날아가 버렸죠. 현대자동차는요, 나중에 혹시나 16만 원 밑으로 살짝 빠지게 된다면 어떤 이제 트리거로 인해서 조금 더 조정이 좋을 수도 있거든. 버티다가. 그러면 여기는 편하게 잡으시면 되고, 지금도 소액 정도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두고 계시는 주제인 것 같은데, 제가 왜냐면 언급드린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포스코 포스코 퓨챔을 보겠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지금부터 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가지만 않으시면 되고, 천천히 모으시고, 만약에 9만 원까지 빠진다면 여기서 배팅을 해버리십시오. 또 여기는 괜찮습니다. 전기차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배터리 아저씨가 이런 말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때 뭐 어차피 오른다면서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막 들어갔잖아. 근데 한쌤 혼자서 여러분들에게 욕을 막 들어먹으면서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기차 산업은 활성화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